웨이트 트레이닝은 크게 머신, 프리로 나눌 수 있고 프리웨이트는 또다시 바벨, 덤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3대 운동과 스트렝스 운동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바벨 운동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덤벨 운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 단순히 바벨은 근비대에 유리하고 덤벨은 바벨 운동 후에 가벼운 무게로 고반복을 하며 근육의 모양을 다듬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많아요. 오늘은 바벨 운동과 덤벨 운동의 차이와 효과,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에 대해 안정성, 가동성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바벨이 덤벨에 비해 17에서 20% 정도 더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벨이 덤벨에 비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벨이 더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이유는 신체 내부와 외부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신체 외부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 바벨은 가운데가 이어져 있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좌우 양쪽의 힘의 전달이 서로 연동되지만 덤벨은 좌우의 근력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바벨 운동에 비해 쓸데없는 방향으로 힘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내부 이유는 앞의 내용이랑 연결돼서 바벨은 운동 시 중량의 무게중심을 벤치프레스는 위아래, 오버헤드 프레스는 앞뒤 정도만 신경 쓰면 되지만 덤벨 프레스나 덤벨 숄더 프레스는 몸의 안 바깥쪽 움직임, 심지어 손목의 3D 각도까지 대칭을 이루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벨과 덤벨 운동의 가장 큰 차별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몸의 겉근육, 큰 근육은 근력을 담당하고 속근육, 작은 근육은 움직임의 안정성과 세밀함을 담당하는데 덤벨 운동은 바벨에 비해 우리가 속근육, 소근육이라 부르며 앞에서 말한 쓸데없는 방향으로 힘이 소모되는 것을 통제하는 세밀한 움직임과 관절의 안정성을 더 크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벨 운동은 덤벨과 비교해 높은 안정성으로 크기를 키울 때 유리한 큰 근육, 겉 근육에 집중하기 유리하지만 단점으로는 겉, 속 근육이 불균형적으로 발달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절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좌우의 힘이 달라도 눈치채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좌우 불균형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덤벨 운동의 낮은 안정성 때문에 속 근육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이용해서 운동 전 웜업 세트에서 덤벨로 속 근육을 먼저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영상 초반에 덤벨 운동은 근비대에 분리하고 근육의 모양을 다듬는다라고 언급했는데 덤벨도 잘만 활용하면 근비대의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생리학을 좀 설명해야 하는데 복잡한 거 싫어하실 테니 최대한 짧게 설명할게요. 많은 분들은 이미 근육이 커지는 원리가 근섬유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회복하면서 더 큰 근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 근섬유에 상처가 난다는 부분에서 피부가 긁히거나 베인 것과 같은 상처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랑 좀 달라요. 근육의 수축 이완은 근원 섬유 안에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근 필라멘트의 교차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근섬유의 상처라 말하는 부분이 이 근 필라멘트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나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 결합의 손상이 잘 생기는 지점은 최대 이완 지점, 그리고 근육을 쥐어 짜준다고 표현하는 최대 수축 지점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직접 표현해보면 제 팔이 액틴 섬유, 이 펜이 마이오신 섬유의 머리면 이런 움직임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생기는데 수축과 이완할 때 둘 다 더 이상 짚을 곳이 없으면 버티다가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근육에 상처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근육이 늘어나는 동작, 신장성 수축에서 근섬유의 상처가 더 잘 난다고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수축보다 이완할 때 더 천천히 집중해야 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움직임이 고무줄과 비슷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직관적이라 저도 근육 움직임을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끊어지지 원래 길이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 끊어짐이란 단어를 보고 직관적으로 최대 수축보다 최대 이완 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즉 바벨은 긴 막대기이기 때문에 손과 손 사이의 거리가 운동 중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육을 더 수축시킬 수 있음에도 손과 손 사이의 거리만큼 수축을 시키지 못해요. 등근육 운동에선 손을 더 뒤로 보낼 수 있음에도 바벨이 몸통에 걸리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덤벨은 손과 손 사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몸통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넓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근육의 최대 수축 지점을 잘 이용하면 이완만 신경 쓸 때보다 더 많은 근섬유 손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두 운동도 바벨 컬은
손이 수평으로 고정이지만 덤벨로 할 땐 최대 수축 지점에서 손목을 회외시켜 이두근을 더 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안정성과 가동성, 이 두 가지를 근비대의 목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6세트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 부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일정 이상의 너무 많은 세트 수는 근성장의 효율이 떨어지며 일반인의 경우는 4에서 6세트, 엘리트 체육인의 경우는 8세트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성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참고로 준비 운동에서 하는 웜업 세트는 따로입니다. 웜업 세트 플러스 본 운동으로 6세트가 아니에요. 저는 일반인이지만 논문과 같은 연구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근성장을 위해 이런 연구 결과와 영상의 주제를 결합해보면 덤벨로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하여 웜업 세트를 2세트 정도 해주고 본 운동은 8에서 10회 반복 가능한 중량이라 설정하면 초보자분들은 바벨 3세트에 덤벨 1에서 2세트,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바벨 4세트, 덤벨 2세트 정도가 바벨의 무거운 중량을 통해 근육에 자극을 주고 마무리 덤벨 운동으로 바벨과 비교하면 비교적 가벼운 중량이지만 최대 수축을 통한 근섬유 손상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 근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덤벨의 중량은 영상 초반에 바벨이 덤벨에 비해 17에서 20% 정도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초보자의 경우 관절의 안정성과 조정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벨 운동으로 근육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덤벨로 8에서 10회 반복 가능한 중량은 자세도 제대로 안 나오고 부상의 측면에서도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바벨 운동 중량의 4에서 50% 정도로 먼저 시험해보고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정리,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효율적인 근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쿼트랙 자리가 좀 비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